중국이 한국 라면에 빠진 진짜 이유. 중국의 한 편의점 앞.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 들린 건 한국 라면입니다. 라면 하나가 나라 하나의 입맛을 바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은 국수의 나라입니다. 도상면, 자장면, 비빔면. 수천 년을 이어온 면 요리만 수십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면을 가장 잘 아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나라가 왜 한국에서 건너온 봉지 라면에 빠진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SNS를 열어보면 한국 라면을 끓이는 영상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매운 국물에 땀을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먹으면 끊기 어렵다는 댓글들. 직접 끓여 먹고 후기를 남기는 게 하나의 놀이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맵냐? 어떤 조합이 가장 맛있냐? 사람들은 서로 묻고 따라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라면 하나가 대화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강 라면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기계 버튼 하나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중국 시청자들에겐 이게 무척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즉석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문화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그들이 산 건 라면이 아니라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제만으로 이렇게 오래 팔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품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첫째는 맛입니다. 한국 라면은 매운맛을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하나의 개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깊은 감칠맛. 처음엔 강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죠. 바로 그 점이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둘째는 면발입니다. 한국 라면 면은 쫄깃하면서도 잘 퍼지지 않습니다. 끓이는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식감이 달라지죠. 이 작은 차이가 먹는 재미를 만듭니다. 셋째는 조리 경험입니다. 물량을 조금 줄이면 꼬들꼬들하게, 계란을 풀면 부드럽게, 치즈를 올리면 진하게. 내가 직접 완성한다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나라 라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엔 각자의 훌륭한 면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 라면은 그저 자기만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라면이 강했던 진짜 이유는 맛 너머에 있습니다. K-드라마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늦은 밤 냄비 뚜껑에 라면을 덜어먹는 장면. 영화 한 편이 세계에 알린 짜파구리라는 메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드라마가 광고였고 먹방이 설명서였습니다. 여기에 먹방이 더해집니다.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결국 따라 사게 되죠. 한국 라면은 그렇게 보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화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라면을 끓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라면 특화 편의점까지 생겼습니다. 수백 종의 라면을 직접 골라 끓여 먹어볼 수 있는 곳이죠.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먹방에서 따라하고 편의점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손으로 만들고 입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중국 소비자가 산 건 라면 한 봉지가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먹는 경험, 그 전체였습니다. 이 흐름은 숫자로도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2024년 한국 라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5배로 불어난 겁니다. 한국 라면 수출은 2014년 이후 수년 연속 성장해 왔습니다. 10년 전 2억 달러, 지금은 10억 달러. 그 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사간 나라에 꾸준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고기 성분이 든 한국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런 곳에서 한국 라면이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엔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면 소비도 함께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한국 라면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정치는 멀고 입맛은 가깝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한국 라면이 이미 정치적 상품이 아니라 생활 속 상품이 됐다는 뜻입니다. 좋아서 먹는 음식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진 힘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국수의 나라 중국이 왜 한국 라면에 빠졌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판 건 라면이 아니라 한국식 생활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었고, 먹방 속 즐거움이었고, 편의점에서 직접 끓여 먹는 경험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한국의 일상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식품 수출이 아닙니다. 생활문화 수출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일 식탁 위로 데려간 셈이죠. 라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먹는 라면은 한국에서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부심.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선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식탁을 바꾼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